배드민턴 동호인 여러분, 오늘은 제가 배드민턴 라켓에 대해서 제 어떤 상품 홍보가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 조금이라도 또 더 적합한 라켓 그런 장비들 선택하실 때 도움 되실까 싶어 갖고 한마디가 아니고 영상 한 편 찍어 볼게요. 어제 한 손님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 샵을 운영을 안 하는데 저하고 이제 친분이 있고 제 라켓 계속 쓰시는 분이 이제 소개를 해 주셨는가 봐요. 그래갖고 전화를 해 오셨을 때, 바빠갖고 오늘 오지 마라 했는데, 그 분이, 나는 몰랐는데 이제 결국에 와 보시니까 여성분이셨는데, 꼭 좀 시간 좀 내달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시는 분 소개해 오시면 그 사람 얼굴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그러면 길게는 시간 못 내드린다. 이제 빨리 하고 좀 가달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데 이제 찾아오셨어요. 오시니까 또 너무 선한 분인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왜 어떻게 이제 물었죠. 사갈 의향이 있냐, 그럼 그냥 상담만 하고 갈 거냐, 안 그러면 정말로 라켓 한자로 살려고 오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빨리빨리 이제 일을 진행해야 되니까 이제 한자로 살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그 여성분이 한 40대 중반 초중반 되신 것 같아요. 아닌가? 나이 더 적은데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실례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의 라켓을 막 이렇게 휴대폰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제가 이 라켓을 썼는데 이 라켓이 어떻고 이 라켓이 어떻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묻죠. 오면 그 라켓이 뭐가 마음에 안 드나요? 뭐가 어떤 느낌이던가요? 왜냐하면 그게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찾아오신 거고, 지금 그 라켓 때문에 지금 어깨 쪽이 아프시대요. 이제 초급에서 이제 막 C급 달까 말까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직전 대회에서 2승까지 하셨다 하니까 영 못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뭐냐면 뭔지 모르게 손이 안 가더래. 자, 여러분, 요런 표현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느낌. 약간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겠죠. 무지개 색깔이 빨주노초 파란, 맞아요? 빨주노초 파란보. 하도 오래돼갖고. 빨주노초 파란보. 그게 빨주노초 파란보입니까? 진짜 무지개 뜨는 거 보면. 나는 앞만 봐도 어렸을 때부터 저건 빨주노초 파란보 색깔 구분이 안 되는데. 불과 요런 얇은 띠에 한 두세 가지 컬러 중간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거를. 그걸 구분할 수가 없던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나눠 놓은 것 뿐이지 그 단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또 표현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봐요. 이제 당신 입장에서 당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단어들로 한번 이야기해봐요 하니까, 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어깨가 좀 아프다는 거, 그리고 약간 표현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 뜻이 뭐냐면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예요. 샤프트가 좀 강하구나, 이 사람한테는. 왜? 뭔가 좀 찰진 느낌이었고 약간 좀 빳빳하고 딱딱한 느낌, 그런 게 또 무게감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쭉 해드렸죠. 한자로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이렇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느끼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라켓을 판매하는 사람의 중요한 그런 어떤 경쟁력이고 덕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라켓에 손이 잘 안 가, 또는 손이 잘 가, 딱 유독 그 라켓만 손이 가, 그러면 그런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이분 어제 상담을 또 곁들여 가지고, 제일 단순한 거 라켓 손잡이 굵기. 지금 이거는 제 라켓이에요. 제 라켓인데 저는 이 타월 그립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두꺼워. 타월 그립이 두껍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굵어. 여러분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공감을 못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예전에 제 때는 막 체력장 하고 이러면 어떻게든 턱걸이, 여자들은 오래 매달리기, 남자들은 이 땡겨 올려야 되잖아요. 저는 그거 만점 받았어요. 20개씩 해가 몸이 가벼우니까. 그럴 때 철봉의 굵기가 내 손에 딱 맞아야 돼요. 우리가 최고의 악력이 탁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항상 여기 오면 하도 여기 오면 또 힘자랑을 했었어, 사람들이. 이게 이제 악력계잖아요. 악력계도 이게 자기의 손가락 길이하고 요거를 조정해 가지고 진짜 자기의 최고의 힘이 딱 나오는 거기에 딱 맞추면 악력이 훨씬 더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 이제 점점 중앙으로 가야지. 우리가
최고의 힘을 딱 내는 그 악력이 딱 있어요. 그 범위가. 손가락이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고 손바닥이 긴 사람이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맞는 걸 딱 찾아야 돼요. 뭐 없으면 어떡해.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 이제 굵어서 문제가 돼요. 굵어서 낮추고 싶죠. 그러면 뮬러를 감지 마라, 뭐 그립을 당겨 감아라. 제가 뭐 그런데 댓글을 달거나 뭐 안내를 드리지 않지만 그거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똑같은 신발이죠. 똑같은 러닝화 같아 보여도 어떤 거는 등산하고 어떤 거는 달리고 우리가 크게 봤을 땐 똑같은 신발인데 근데 그 미세한 차이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원하는 건 적당한 쿠션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립을 겹쳐 감는 사람, 뮬러를 2바퀴, 3바퀴 감아서 그 위에 그립을 감는 사람,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쿠션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렇게 느끼면서 각도 느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어떡해? 그거를 감지 말고 땡겨 감고 이러면 어떡해? 그 사람 물집 잡히거나 손이 아파요. 손 아프면 이것도 자기의 스트로크 제대로 안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얇으면 많이 감으면 돼, 뮬러. 그럼 어떻게 돼? 동글방실해지잖아. 동글방실해지면 각을 못 느껴. 또 이런 사람 그러면 또 잘 못 쳐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핸들 교체를 하거나, 이게 제한테 작업받아라 소리 아닙니다. 제 그런 거 들어오면 좀 귀찮아요. 그런 거 막 상담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거 다 해도 이거 2만원도 안 받는 거 이걸 갖다가 자기 뭐 어떤 라켓 쓰는데 어떤 손잡이 이렇게 하면 솔직히 그 응대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냥 부사지면 단순하게 핸들 교체만 하면 되는데 보면 좀 이래 그런 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한테 딱 맞는 굵기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 굵기를 찾는다는 건 자기가 이게 옷이라고 볼게요. 원하는 옷을 피팅했을 때 거기에서 딱 알맞은 굵기. 그러면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게 배드민턴이 못 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거 안 해봤죠? 나는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도리깨질을 하거든? 이래 뭐 깨 같은 거, 콩 같은 거 있으면 갑바 피놓고 그 위에다가 도리깨질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못 치는 사람들은, 못 치니까 미안한데, 초보들은 이런 도리깨질 하듯이 스윙이 커요. 몸으로 치고 허우적거리듯이 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잘 못 느껴도 이게 이제 상급자로 갈수록 이렇게 악력이란 개념이 작용하거든요. 악력. 이 악력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적당한 공간을 만들어서 이 짧은 공간에서 이렇게 탁 쥐는 거예요. 이게 사투리로 딱 오다지라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사투리로 표현을 하는데 그 알맞게 질라 하면 알맞은 굵기가 딱 손에 나와야 돼요. 손이 작은 사람은 어떻게? 정말 얇아야 되겠죠. 그러면 또 뭐 BP 개념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모든 걸 다 접목할 수는 없어요. 다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큰 어떤 혜택, 장점이 있는 거를 선택하고 나머지 단점을 극복하는 거죠. 그게 손잡이 굵기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 차 운전할 때 어떻게 해? 시트 포지션부터 당기잖아. 저는 이렇게 완전 밀어서 이렇게 운전하는 스타일이고 우리 집 사람은 저보다 신장이 작으니까 이렇게 많이 당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타면 이거 조정해요. 그 조정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바로 브레이크 밟고 엑셀 밟고 이게 정말 빠르고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별일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시장에서 배드민턴 라켓의 손잡이 굵기는 거의 뭐 2가지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더 과장하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가지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G5, E-그립 그게 절대적이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손이 얼마나 다양해.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라켓이 암만 자기가 성능이 좋고 딱 맞아도 이게 안 맞으면 라켓이 손이 안 가요. 그래서 라켓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그나마 이제 이렇게 우리가 라켓 그 굵기를 가공하고 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시도할 수 있는 거. 근데 단점이 뭐냐면 저한테 피팅을 의뢰하시거나 그립 피팅 나무를 갈아내고 깎고 교체하고 하는 거 하면 라켓 살 때마다 보내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좀 단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손이 안 가거나 잘 가는 이유는 샤프트의 강도. 이 강도. 여러분 또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좀 제발 좀 와가지고 부드럽네 좀 이러지 마요. 이거 해가 아는 사람은 없어요. 전문가 제작 공장에서조차 이래 갖고는 몰라요. 이리 와갖고 휘어보고 이건 좀 부드럽네, 이거 좀 단단하네. 저 이렇게 휘둘러 갖고도 알기 힘들어요. 정말 쳐보거나 안 그러면 공장에서 기계로 이렇게 진동을 주고 이런 눌러보거나 이런 몇 가지 테스트를 거쳐야지 확인이 되는데, 샤프트 강도가 우리 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비유를 해드리죠. 우리가 막 레이싱하는 차들 보면 서스펜션 정말 딱딱하거든요. 걔들은 공도라는 일반 도로에 못 나오잖아요. 공도에 나오면 그 사람들 어떻게 운전하는 줄 알아요? 덜덜덜덜덜덜. 그러면 디스크 있는 사람은 작살날 거예요. 완전 죽어나겠죠.
우리 막 이런 고가의 세단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부드럽잖아요. 이렇게 가면 바퀴만 타타타타 움직이잖아요. 편안하잖아요. 대신 그런 차들 막 좌우로 흔들면 어떻게 돼요? 차가 휘청휘청거린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뭐라 그러지? 이제 엄청 힘이 있거나 선수들 같은 경우나 또는 아주 젊은 친구들, 20대 이러면 파워가 있고 하니까 이 진동마저도 나의 어떤 근육 힘으로, 인대 힘으로 이렇게 눌러줄 수 있으면 딱딱한 것도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은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입문하신 나이 자체가 이제 30대 후반이거나 지금 이제 40대 중후반을 넘어간다 이러면 그 예전에 그런 악력이나 파워나 그런 근육량, 인대의 어떤 강도가 그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띵! 잘 봐요. 띵!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진동이 오겠죠. 그리고 움직일 때 이 어떤 에너지 전달이 좀 부드러우면 좀 더 나아요. 잘 봐봐요, 여러분. 로켓으로 팍 출발하면 우리 등 뒤에 완전 붙어붙겠죠, 이렇게. 근데 스무스하게 출발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압력을 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게 정말로 시간을 나눠서 생각해보면 딱딱하면 이 전체를 한순간에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딱 맞을 때 뒤로 힘이나 이런 것들이 적게 발생하겠죠. 딱딱하니까. 적게 발생하면 내가 더 많이 버텨야 돼요. 이 근육이 그만큼 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또 맞았을 때의 진동, 이게 또 너무 또 깊이 들어가나? 자동차 왜 우리 뭐 BMW가 하체가 정말 좋니 이런 거 이렇게 막 리뷰하는 사람들 보면 들어올려 가지고 알루미늄 많이 쓰면 뭐 왕따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 똑같은 철재료들이 들어갔지만 철은 그런 작은 차이에서도 알루미늄이 이런 잔진동이나 이런 걸 다 막아준다고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 알루미늄 합금이나 이런 거 많이 쓰면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진동이란 개념에서 이 샤프트가 딱딱하면 이 진동이 몸으로 많이 와요. 이 안에서 막 이제 고생하는 거죠. 쨍쨍. 아니면 조금 부드러우면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고. 그건 또 손잡이 쪽하고 요 캡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있지만 그런 거는 여러분들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샤프트의 강도가 라켓에 이렇게 호감을 느끼고 내 몸에 맞고 안 맞고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그냥 재원상으로는 플렉시블, 미디움. 미디움의 범위가 한 이마이 된다고 보면 돼요. 이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이것도 미디움이고 저것도 미디움이고.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라켓을 찾을 때 샤프트가 딱딱하면 이게 절대적이지 않지만 무게감으로 옵니다. 몸에. 딱딱하면 버겁게 느끼고 무겁게 느껴요. 몸이. 그래서 나는 이 라켓을 꼭 쓰고 싶어. 또는 뭐 이 정도 샤프트를 나는 쓰고 싶어. 근데 몸에 무리가 오고 무겁게 느껴져. 그러면 무게를 한 체급 이상 낮추면 샤프트의 강도가 빳빳하더라도 몸이 좀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이게 샤프트가 부드러우면 이 라켓을 쓸 수 있는데 이게 빳빳해. 그러면 헤드 무게감을 한 단계 더 낮추고 한 체급 더 낮추면 빳빳한 샤프트도 여러분한테 부상의 위험을 많이 낮출 수 있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샤프트 강도가 중요하다는 거 또 말씀 한번 드려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선택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리고 제작자 입장에서도 이거를 되게 민감하게 만들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는 대부분 환자들 많잖아요. 조금 저같이 이제 좀 허약하고 나약한 그런 어떤 체격을 가진 사람들이 기필코 라켓을 많이 쓰는데 그 이유가 제가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 샤프트를 이렇게 공장에서 제작해 올 때 저만큼 부드럽게 해오는 업체가 없대요. 이제 한 10여 년 제가 제작을 해오면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동호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공장에서도 대한민국 동호인들은 조금 더 부드러운 쪽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는 하긴 해요. 근데 저는 되게 많이 부드럽게 만들어 와요. 많이 부드럽다 해갖고 여러분들이 막 정말 확 부드럽게 느끼는 정도는 그런 차이는 아니고 이 어떤 그 공장에서 제시하는 수치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에서는 많이 부드럽게 만들어 와요. 그래야지 저는 동호인들이 어느 정도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필코 라켓은 뭐 샤프트가 좀 부드럽다 이런 개념이 많이 인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호감, 비호감으로 생각하는 건 이 대가리의 무게, 헤드 프레임의 무게예요. 전체적인 질량.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라켓을 만들 때 어제 이제 샘플 라켓이 왔거든요. 그래갖고 세찬님이라고 여기 윤꽁 아빠가 있어. 그래갖고 그분한테 줄 매주면서 이렇게 쳐보라고 했는데 샘플 라켓을 왔을 때 제가
윤공 아빠님도 옆에서 들었어요. 바로 공장에 전화를 했어요. 왜 여기다가 거기 실리콘을 넣었냐. 넣는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 이야기는 너가 이렇게 화장을 하고 이렇게 라켓을 만들어 냈는데 이제 BP가 이제 내가 이렇게 요청했던 그거에 좀 차이가 나면 이렇게 화장하듯이 안쪽에 균형도 맞추고 한다고 이 물질들을 다 넣어요. 만약에 너무 헤드헤비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손잡이 나무의 밀도, 이 나무 무게 차이도 한 5, 6g 넘게 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쪽에 또 고무캡도 들어가고 실리콘도 들어가고 별 다양한 그런 요소들로 이거를 좀 후처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대리점에 걸려있는 라켓들을 보면 대부분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전체 무게가 당신한테 이렇게 호감이고 비호감이라는 건 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손잡이 쪽에 무게가 많이 가 있으면 전체 무게는 무겁더라도 실제 이제 헤드 쪽 우리가 스윙했을 때 몸이 인지하는 라켓의 무게는 또 가벼울 수 있거든요. 근데 전체 무게는 가벼워. 근데 정말 수수깡 같은 나무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초경량 라켓들은. 그러면 전체 무게는 가벼운데 이 헤드 무게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까 스윙했을 때는 절대 가볍게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스윙 웨이트죠. 스윙했을 때 무게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호감, 비호감을 또 느끼게 되죠. 스윙 웨이트는 단순하게 바로 느낄 수 있어요. 몸이 쳤을 때 아, 무겁구나. 아, 대가리 쪽에 무겁구나. 아, 대가리 쪽에 너무 날리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거기서 오는 차이. 그러면 뭐 납테이프를 붙이는 분도 있고. 근데 무거운 거는 가볍게 못해요, 여러분. 무거운 걸, 아, 나 헤드가 조금만 좀 가벼웠으면 좋겠는데, 이래갖고 뒤쪽에 막, 저도 그래봤어요. 10원짜리 붙이고, 100원짜리 붙이고, 이 안에다가 실리콘 넣고, 그건 헛방이에요. 그거는 절대 안 돼요. 그거 왜 안 되는지 제가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자, 요게 승용차예요, 승용차. 자, 요게 앞쪽에 운전석, 조수석, 요게 뒤쪽이에요. 뒤쪽 승용차. 근데 차가 앞쪽이 너무 쏠려. 막 운전하면 이렇게 뒷바퀴가 너무 가볍고, 그러면 차를 균형을 잡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리를 가볍게 해서 이렇게 조금 서스펜션이 이렇게 올라오도록 하는 게 맞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뒤에 1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 달고 실리콘 집어넣고 고무 관 집어넣어가지고 탁카 치고 이렇게 후보정을 하는 건 앞좌석이 너무 쏠려 있어. 1톤 트럭에 빈 차에다가 사람 앞에 막 3사람, 4사람 탄 거지. 이렇게 포터들이 가면 이렇게 막 가는 차들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후보정으로 여기다가 짐을 더 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켓 무게가 있으면 여기다가 짐을 더 실어서 이걸 누른 거예요. 눌러요. 전체적으로 더 무거워지도록. 내가 승용차 운전하는데 대가리 쪽이 조금 더 가벼웠으면 좋겠어. 왜? 가벼웠으면 좋겠다는 뜻이 뭐야? 차가 가볍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엑셀 밟고 브레이크 밟았으면 짐 많이 실려갖고 차가 밀리는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는 짓은 뭐예요? 뒤에 사람 더 실어갖고 이쪽을 더 내리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균형이 맞아지는 거지. 그럼 운전하면 어떻겠어요? 차가 더 출발 안 하고 출력이 부족하고 무게가 더 실린 거니까, 뒤쪽에 사람을 더 태운 거니까 브레이크 더 안 듣겠죠. 그럼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느끼는 부하는 달라지지 않아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결국에는 무거워진 라켓은 여러분들 답이 없어요. 그냥 방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필코 라켓 쓰시는 분들 중에서 사용하시다가 아유 기필코님 라켓이 무거워요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해드려요? 이 줄 다 끌어내고 안을 다 갈아내잖아요. 안을 갈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갈아낸다는 게 뭐예요? 차가 이렇게 쏠리니까 조수석에 있는 그 의자 떼내고 조수석에 타고 있는 사람 니 내리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래갖고 요렇게 무거워져서 쏠리는 거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주는 형태로 그렇게 세팅하는 수밖에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기술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몇 가지 손잡이 굵기 자기 손에 딱 맞는 거, 딱 맞다는 거는 원하는 거리, 원하는 두께감을 했을 때, 그리고 그 필요한 여유 공간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게 악력이 나오는 필요한 절대적인 공간이니까. 그리고 샤프트의 강도, 부드러움, 자기 몸에 인식되는 거, 요거는 너무 강하고 이러면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이 잔진동이 계속 몸에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헤드 무게감. 또 마지막으로 따지자면 뭐 스트링,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스트링 무게감에 따라서 스트링 종류 많잖아요. 여러분 굵기도 많고 무게감 차이 많이 나요. 전자저울로 측정해도 0. 몇 g씩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 0. 몇 g이라는 게, 자 봐봐요.
여기서 얹으면 우리가 못 느껴요. 아, 요 몸무게 차이도 안 나네. 근데 요 봐봐요. 이렇게 길게 여기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렛대 원리여가지고 지렛대 원리가 좋은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쪽에 무게를 더 주면요. 우리 몸이 이렇게 또 그대로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트링 굵기, 무게, 어떤 성능에 따라서도 여러분 그 라켓의 호감, 비호감이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주변 샵에서 뭐 한두 개 갖다 놔놓고 그냥 닥치고 이거나 그냥 매주는 대로 써 이러면 또 선택권이 없겠지만 그거 아니면 좀 더 얇은 줄도 써보고 자기한테 맞는 줄을 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라켓이 이제 손이 더 가고 손이 덜 가고 왠지 모르게 덜 가는 것 같아요 하면 이런 원인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속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오신 여성 회원님한테는 우선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을 때 이제 흑테우스 제일 가벼운 걸 하셨죠. 가벼운 걸 하시면 이제 이걸로 적응하셔야 될 것 같고 있는 거는 빨리 방출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이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제가 설득한 게 뭐냐면 나한테서 추가로 안 사셔도 되니까 제발 내 몸에 안 맞는 거 내가 이거를 샵에 가갖고 17만 원 주고 샀어요. 이걸 20만 원 주고 샀어요. 벌벌 떠는 거예요. 좀 있으면 병원비가 그거보다 한 10배는 더 들 텐데 치고 싶은 거 못 쳐가지고 시간 내가지고 병원 가고 치료하고 그 시간이 더 들 텐데 이거 20만 원 주고 샀는 거 아까워갖고 저 어떻게든 써볼래요. 그럼 미련하지 하지 마시고 나를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거나 이러면 솔직히 뭐 가족들이야 못 버리겠지만 나머지 이런 것들이야 뭐 이게 돈 아까워 할 거 있겠습니까? 내 어떤 몸을 위해서 좋은 거 내 사 먹고 하면서 왜 이런 안 좋은 거를 몸에 안 맞는 걸 몸이 아파갖고 주인님 제발 제 좀 어깨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아니야 이 20만 원이 너무 아까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미련한 짓이에요 그런 거. 아니면 그냥 선물하고 방출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이제 제가 설득하듯이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나는 요거를 조정해 보면 되겠구나. 내가 이래서 안 맞는 것 같구나. 그러면 나는 이런 성향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